은퇴 후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해야 할 일도 만나야 할 사람도 없는데 시계만 자꾸 느리게 가는 그런 날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고 저녁이 와도 피곤하지 않은 나날들. 그렇게 반복되는 무기력의 늪 속에서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무기력의 벽을 뛰어넘은 한 은퇴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68세의 김성호 씨, 그는 은퇴 후 처음으로 도전이라는 단어를 다시 입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김성호 씨는 35년 동안 한 중견기업의 관리직으로 근무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고 퇴근은 늘 9시가 넘었습니다. 은퇴 후엔 이제 좀 쉬자 싶었죠. 하지만 2달이 지나자 이상한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일도 전화도 만남도 없어진 하루는 너무 고요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재밌지 않았고 아내와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어느새 그는 소파 위에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그때의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마라톤 대회를 보게 됐습니다. 화면 속 은발의 노인들이 땀을 흘리며 결승선을 통과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나이에 저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대단하다고만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득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시작된 것이 그의 인생 2번째 도전 은퇴자 마라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동네 공원을 천천히 도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10분도 걷지 못해 숨이 차올랐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5분, 다음 주엔 30분. 운동화가 낡아갈수록 그의 마음은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운동이 습관이 되자 그의 일상도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커피 대신 물을 마셨습니다. 체중이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다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감각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1년 뒤 지역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는 60대, 70대 은퇴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록보다 완주를 목표로 달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처음엔 이름도 몰랐던 이들이 이제는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김성호 씨는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운동은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라는 걸요. 그에게 마라톤은 체력 훈련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8세의 나이로 그는 생애 첫 하프 마라톤에 출전했습니다. 21km. 출발선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km를 넘어서자 다리가 풀리고 숨이 가빠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넘어졌지만 함께 달리던 동호회 친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끝까지 가요. 그 한마디가 그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하던 순간 그는 울었습니다. 30년 일하며 받았던 박수보다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더 자랑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족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던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계획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10K 코스에서 1시간 안에 들어올 거야. 아내는 그를 위해 새 운동화를 선물했습니다. 자녀들도 아빠 요즘 진짜 멋져요라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 가족과의 대화가 끊겼던 집안에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김성호 씨는 말합니다. 마라톤은 나에게 속도를 가르친 게 아니라 멈추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전문가들은 은퇴 후 무기력의 가장 큰 원인을 목표의 상실로 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을 증명할 무대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라는 자책에 빠지죠. 하지만 작은 목표라도 스스로 세우는 순간 삶은 다시 방향을 찾습니다. 그것이 운동이든 공부든 봉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도전의 감각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단순한 달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훈련입니다. 은퇴 후에는 외부의 평가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유일한 심사위원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자신을 확인할 때 무기력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응원하는 공동체 속에서 인간은 다시 살아납니다. 김성호 씨는 지금도 매주 일요일 새벽 같은 공원을 달립니다. 속도는 느려도 표정은 밝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젠 하루가 짧아요. 오늘도 달릴 일이 있으니까요. 이 한마디는 단지 운동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퇴 후에도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기력하신가요? 하루가 길고 마음이 공허하신가요? 그렇다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네 공원을 걷는 것, 오래된 취미를 꺼내보는 것,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성호 씨가 마라톤을 통해 새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두 번째 출발선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주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엔 잃어버린 활력과 자신감이 다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는 기다리던 쉼표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고 없는 마침표가 된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누군가의 부름에 응답하며 역할 속에서 존재감을 느끼던 삶이 갑자기 멈춰버리면 사람은 방향을 잃는다. 은퇴 후 무기력은 단순히 할 일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자신을 정의해왔던 직업 정체성이 사라진 자리에서 생기는 깊은 공허감이다. 김성호 씨가 소파 위에 앉아 하루를 허비하던 시절, 그는 일하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라 존재 이유를 잃어서 힘들었던 것이다. 인간은 원래 움직이는 존재다. 몸이든 마음이든 흐름이 있어야 살아있음을 느낀다. 직장 시절엔 그 흐름을 회사가 만들어줬다. 일정이 있었고 평가가 있었으며 목표가 있었다. 하지만 은퇴 후엔 스스로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환을 준비하지 못한 채 갑자기 정지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정지는 결국 침체를 부른다. 김성호 씨가 다시 달리기를 시작한 것은 단순히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삶의 리듬을 다시 찾기 위한 시도였다. 전문가들은 은퇴자의 무기력 극복에서 신체적 자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간의 감정은 생각보다 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뇌는 움직임을 감지할 때 활력을 담당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즉 몸을 움직여야 마음이 살아난다. 김성호 씨의 사례처럼 걷기와 달리기는 단순한 체력 활동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재확인하는 행위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과정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되살린다. 이것이 은퇴 후 가장 강력한 심리적 회복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적 연결이다. 은퇴 후 인간관계의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업무를 중심으로 한 역할 관계였기 때문에 역할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사라진다. 이때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선 목적이 필요하다. 단순히 친구를 사귀겠다는 다짐만으로는 지속되지 않는다. 김성호 씨가 마라톤 동호회에서 사람들과 다시 어울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달린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관계의 동물인 동시에 공유된 목적의 존재일 때 비로소 안정감을 느낀다. 따라서 은퇴 후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단순한 대화가 아닌 공유된 경험을 만들어야 한다. 운동, 봉사, 취미, 학습 모임 등 어떤 형태든 좋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닌 함께의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성과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 시절엔 목표 달성, 실적, 결과가 중요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과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마라톤에서 김성호 씨가 완주한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새벽 자신과 약속을 지킨 그 시간들이었다. 그는 말한다. 예전엔 결과가 나를 증명했지만 지금은 과정이 나를 살려요. 은퇴 후에도 여전히 결과만을 좇는다면 또 다른 피로감에 빠질 수 있다. 자신을 다그치기보단 오늘도 해냈다는 소소한 만족을 쌓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강한 에너지가 된다. 은퇴 후 무기력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신호다. 인생 1막에서는 사회가 만들어준 무대 위에서 움직였다면 인생 2막은 자신이 무대를 만드는 시간이다. 주체적으로 일상을 설계하고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은퇴의 시작이다. 김성호 씨가 매일 달리기를 통해 얻은 건 단지 체력이나 성취감이 아니다. 그는 자기 통제감을 되찾았다. 무엇을 할지,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회복될 때 인간은 다시 삶을 사랑하게 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결정성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행복은 외부 환경보다 이 자기 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즉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기력에 덜 휘둘린다. 김성호 씨가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단지 건강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은퇴 후의 삶에서 주인공 의식을 되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누군가의 지시나 평가가 없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 움직이는 것. 그 자발성이야말로 은퇴 이후 진정한 자유의 기초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변화는 긍정적인 파급력을 만든다. 활력 있는 은퇴자는 지역사회에 에너지를 준다. 김성호 씨처럼 마라톤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건강뿐 아니라 공동체의 연대감을 회복시킨다. 실제로 은퇴자 커뮤니티가 활발한 지역일수록 노년층의 우울감과 고립감이 낮다는 연구도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자산의 회복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활동적 노화 액티브 에이징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러한 도전은 의미가 있다. 무기력은 소비 의욕을 떨어뜨리고 건강 문제를 악화시켜 결국 의료비 부담을 늘린다. 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발한 은퇴자는 삶의 질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도 유지한다. 즉 은퇴 후 움직이는 습관을 갖는 것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미래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전략이기도 하다. 은퇴는 결코 삶의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시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생의 새로운 스토리를 써 내려가기엔 가장 자유로운 시기이기도 하다.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평가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기준이 된다. 김성호 씨가 68세의 나이에 다시 달리기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이유였다. 나이와 상관없이 의지만 있다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달라질 수 있다. 그의 삶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은퇴 후에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입니다. 결국 인생의 질은 의미에서 비롯된다. 마라톤이라는 활동이 그에게 특별한 이유는 그 안에서 다시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미는 늘 움직임 속에서 발견된다. 멈춰 있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한 걸음 나아가면 보이기 시작한다. 은퇴 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 김성호 씨는 말했다. 달리기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나이를 먹는 거더군요. 그 말은 은퇴 세대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나이보다 더 무서운 건 멈추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단 한 걸음의 용기다. 오늘 이 순간에도 무기력에 잠긴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삶은 여전히 당신의 손에 있고 내일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 김성호 씨가 결승선을 통과하며 느낀 그 벅찬 감정은 단지 마라톤의 완주가 아니라 자기 삶의 회복이었다. 은퇴 후 인생은 멈춘 시간이 아니라 새로 써 내려갈 시간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두 번째 출발선은 이미 눈앞에 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아니라 오늘 그 첫 발을 내딛는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다시 달리게 만들 것이다.